자, 이제 네 번째 단원이다, 그죠? 입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입체도형의 성질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초반에 나오는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건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없고요. 여러분이 원래 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본다면 많이 어렵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방식이 많을 건데, 정다면체랑 뭐 회전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없어요. 대충 하셔도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슥슥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입체도형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도형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 도형 전체, 우리가 도형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배웠다고죠. 도형의 기본 성질을 배운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의 성질,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성질 이렇게 배워 나갈 건데, 적어도 종류는 말할 수 있어야지. 배운 종류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자, 개념 익히기 1번에 다면체라고 적혀 있지만 전체 주제를 한번 잡아주시는 거. 그리고 항상 백지 노트. 자기가 노트를 꺼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지 없이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도형의 3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도형의 3요소가 뭐더라? 도형은 무엇이 모여서 생긴 것들이 도형이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도형이나 이전에 배운 도형은 다들 사실 그렇지. 점과 선과 면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야. 그죠? 점이 모여 있어. 점이 있어. 그리고 점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여기 선이 생기고요. 그 선들이 쭉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형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점, 선, 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선이나 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요. 사실 점이 문제인 거지. 점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점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점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점의 종류를 크게 보면 정점이랑 동점이 있다 그랬지. 정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그랬지.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집, 여러분 학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학교나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점이 움직여. 여러분 움직이고 있잖아. 여러분 게임하고 있으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동점이 되겠지. 정점과 동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점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은 그 점이 지나간 자치가 생겨요. 그 점이 지나가면 뭐가 생기지? 선이 생긴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점의 종류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위에 있다, 이러면 밖에 있다, 점의 종류를 여러 가지 구분 짓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 그죠? 그 중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정점과 동점을 이해하는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점이 움직인다. 점이 쪼르르륵 따라 길을 따라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점이 움직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고든선과 구분선으로 선의 종류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든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직선도 있고요. 점과 점을 이은 선분도 있고, 그리고 점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반직선도 있었지. 기억나시죠?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고든선의 종류는 직선도 있고 반직선도 있고 선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구분선은 종류가 그냥 곡선이니까 구분선은 너무 종류가 많죠. 이걸 다 구분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도 구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구분선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구분선을 우리는 보통 곡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 점과 선과 면 중에서, 그래서 이제 도형의 종류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기서 도형의 종류라는 거는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점과 선을 뗀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도형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쪼개져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평면 도형의 성질이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은 입체 도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종류는 크게 보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누어지죠. 평면 도형.
평면은 그냥 한 바닥에 있는 거. 평면은 바닥이니까 바닥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을 말하는 거죠. 바닥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도 있을 거고 뭐 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죠. 이것도 도형입니다. 그죠? 평면 도형.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그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형이죠. 바닥에 그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평면 도형인데 수학적으로 다루고 싶은 도형은 평면 도형 중에서 가장 먼저 다각형이 있어요. 다각형. 각이 여러 개 있는 도형. 그대로 글로 풀어주면 다, 마늘 다짜잖아. 각은 각도 할 때 쓰는 각이고 다각형은 각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을 다각형이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라 그러죠. 선분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그 선분을 특별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면소리야. 면이 아니고 변이라고 부르요. 물론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요거를 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녀석은 한쪽에는 각이 있어요. 얘가 지금 고든선으로 되어 있는 변이니까 선분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구분선이잖아. 그럼 이런 거는 우린 다각형이라 그러지 않는 거지. 마찬가지 다각형이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평면 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녀석이 지금 보고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다각형이 아닌 평면 도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원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을 배웠잖아. 그 원에서 우리가 원의 일부인 부채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뭐 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활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고 기억해 두십시오. 이 활꼴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활꼴은 꼭 기억해 두시고 활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녀석은 활꼴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뺄 거다. 당연한 것 같잖아. 예지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가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도형 문제를 풀거나 중학교 뭐 3학년 때 2학년 때도 뭐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활꼴의 넓이를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두십시오. 활꼴에 대한 넓이도 배웠다라고. 물론 원넓이 공식, 원둘레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원은 정말 중요하죠. 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핵심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파트니까요. 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많이 연습을 시킬 거야. 내가.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입체 도형이야.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잡는 거. 야, 도형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은 도형에 대해서 3요소를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점의 종류나 선의 종류 그리고 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면은 평면과 입체가 있는 거야. 그지? 평면 도형에서 우리가 다각형,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리고 그 각에 대해 그 다각형의 성질을 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다각형이 아닌 평면 도형 중에서는 원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오늘은 이제 입체 도형이 됩니다. 입체 도형은 크게 다면체와 회전체로 공부하실 거예요. 물론 다면체가 아니다 말해도 되지만 다면체와 회전체 그리고 다면체도 회전체도 아닌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다면체 아니면 회전체다. 됐니? 수학에서 다루고 싶은 건 다면체 아니면 회전체야. 그럼 다면체는 어떻게 되니? 다각형은 각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이었어요. 그러면 다면체는 면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이야. 그런데 면이요? 면이요. 면. 면은 종류가 평면 도형을 말하는 거거든. 이 면은 평면 도형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평면 도형은 종류가 두 가지였잖아. 다각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다면체란 녀석은요. 다각형이 여러 개 모여있는 입체 도형이에요. 그냥 평면 도형이 아니라 다면체가 여러 개 있는 평면 도형. 다면체는 뭐라는 거야? 다각형이 여러 개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 그래요. 다각형이 여러 개 있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거 있죠. 요런 거. 여러분 뭐라 그러지? 뭐 사각기둥이라 그랬나? 우리도 직육면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었죠. 요런 뭐 삼각뿔이라고 그랬던 거 있지. 삼각뿔. 삼각뿔 다른 말로 얘는 사면체가 됩니다. 면이 4개 모여 있으니까 사면체. 되겠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 뭐 쉬운 거예요. 사실. 다면체가 뭐 어렵거나 하면은 우리 되게 불편해지는 거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육면체라 그럴 거야. 면이 6개 있는 거. 그리고 각각 좀 짚어볼 만한 것들은
요런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할까요? 요런 것들, 요런 거를 우리는 변이라 그러지 않고 입체 도형에서는 특별히 요런 거를 우리는 모서리라고 부를 거야. 됐니? 요런 것들을 모서리라고 부를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너무 촌스러운 얘기라서 막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어때요? 할만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고 있는 이 녀석은 4면체인데 면의 개수는 몇 개지? 4개가 돼요. 꼭지점 개수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네요. 모서리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그죠? 면은 총 4개가 있고 그래서 얘는 이름을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라고 할 거야. 됐니?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면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다면체의 종류. 다면체의 종류는요, 뿔이 있고요. 기둥부터 할까요? 기둥도 있고요. 뿔도 있고요. 뿔대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뿔대는 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그지? 우리 뿔대는 처음 들어보는데 기둥과 뿔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해줬던 거지. 기둥은 어떤 거냐면은 한 평면 도형을 정합니다. 걔가 사각형이면 사각형, 걔가 삼각형이면 삼각형. 되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그대로 사각형이 있을 거고 그대로 삼각형이 있겠죠. 그럼 걔가 이 면이 쓱 지나간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흔적을 우리는 도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도형을 우리는 이제 기둥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기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밑면이 서로 무엇하고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이다. 이런 것 기억나시죠?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서로 포개어진다. 크기가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면이 서로 크기가 다르잖아. 그치? 평행은 해. 나란한데 서로 평행은 한데 크기가 다르니까 얘는 기둥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잘 이해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삐딱하잖아. 그죠? 삐딱해. 밑면은 평평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여기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기둥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위아래가 넓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평행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얘는 사각기둥이라고 불렀어. 기둥이라고 부를 때 얘는 밑면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삼각기둥이라 할 거야. 기둥을 이름 붙일 때는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별로 할 게 없다. 그죠? 촌스럽다. 자, 그러면 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뿔은 밑면을 또 정할 거야.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뿔은 어떤 거냐면 여기 가운데 딱 중간에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간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얘를 한 꼭지점으로 잡은 다음에 각 모서리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까지 이렇게 모서리까지 연결을 시켜 주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뿔이라고 부를 거야. 그 동침 맞으면 죽는 거지, 그지?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그죠? 팍 넣으면 팍 죽는 거야. 됐지? 다면체의 종류는 기둥, 뿔, 뿔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이런 것까지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이름도 당연히 삼각형이면 밑면이 삼각형이면은요, 얘는 우리가 뭐 삼각뿔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밑면이 사각형이면은 얘는 사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뿔대가 문제인데, 뿔대는 뭐냐면 뿔을 우리 촛대란 말 들어봤죠? 촛대.
초를 받쳐놓는 거. 우리 사실 뭐 실제로는 잘 안 써요. 그죠?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통 뭐 영화에 보면은 옛날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엄청난 큰 식탁에다가 막 고기 막 뜯어 먹고 왕족이 막 먹고 있으면 옆에 막 촛불이 호롱호롱 움직이잖아. 촛불 확 피어오르고 그러잖아. 그 촛불이나 뭐 횃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얹어 놓는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촛불의 촛대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받침이 요렇게 생겼잖아. 받침이. 그래서 이렇게 초를 딱 얹어 놓고 여기다가 불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대가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럼 촛대라는 건 뭔가 받침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어떤 거냐면은 뿔에서 뿔을 탁 쳐버리는 거야. 뿔을 탁 쳐요. 무슨 말이야? 뿔을 탁 친다는 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삼각뿔이 있습니다. 삼각뿔. 삼각뿔이 있는데 이 삼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밑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칼질을 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생기겠어요? 요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위에 있는 면이랑 밑에 있는 면이랑 나란한 거야. 나란한데 크기는 달라. 뿔을 탁 쳐버렸으니까 크기가 다르겠지. 그래서 얘는 평행은 한데 크기는 같지 않고 이걸 우리는 이제 뿔대라고 부를 거고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뿔대라고 부를 거고 사각형이면 사각뿔대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사실 지금 개념 익히기 1번을 하면서 개념 익히기 2번도 같이 끝내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개념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뭐 풀이도 거의 없을 만큼 단순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1번, 2번 한꺼번에 진행하죠. 자, 요거를 바꿀게요. 개념 익히기 1번, 2번을 한꺼번에 합시다. 다면체와 다면체의 종류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다면체와 다면체의 종류라고 할게. 자, 되겠습니까? 개념 익히기 1번, 2번 한꺼번에 하는 거야. 다면체와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다면체의 종류는 기둥뿔, 뿔대까지 있다라는 거.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 기둥은 옆면이 어떻게 될까요? 밑면은 모양이 바뀌잖아. 근데 옆면의 모양이 안 바뀐대. 그럴 것 같니? 삼각형을 위로 쭉, 사각형을 위로 쭉 올리다 보면 그 옆면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지. 직사각형 모양. 뿔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뿔은 어떻게 될까? 옆면이. 여기 밑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다. 여기 이면 말하는 거지. 이면. 그죠? 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면. 모양이 당연히 지금 딱 봐도 알겠네. 얘는 삼각형이야.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이등변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겠죠. 뿔대는 어떻게 될까? 뿔대는 그렇지.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 얘도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 뭐냐면 사다리꼴이긴 한데 여기 옆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녀석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등변,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일단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잖아요. 이렇게 위아래가.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 돼. 옆면의 개수가.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육면체가 있어요. 육면체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사각기둥이 있어요. 사각기둥. 사각기둥에는 모서리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죠? 그리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삼각을 해보자. 사각기둥은 그렇지 12개가 있네. 그죠? 사각기둥 12개가 있어. 그 사각기둥은 꼭지점이 8개 있고요. 모서리의 개수가 12개 있습니다. 그죠? 12개 세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이 상상이 되고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도형이니까 당연히 그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식이 있긴 한데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형은 도형답게 공부를 하세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용어를 전부 다 그림 안에서 연습을 하시고 웬만하면 종류도 삼각뿔, 사각뿔, 뭐 오각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를 그려가면서 얘기도 하고 옆면도 얘기하고 위아래면 또는 밑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익히기 1번, 2번 다면체와 다면체의 종류였습니다.